선녀가 여자친구인 나무꾼에게 길을 물어봤어요. 황금도끼를 손에 들고 온 나무꾼은 아빠가 돌아가신 여관에 안내했어요. 여관 주인은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시켜주고 두 번째 문제를 냈어요. 닭 한 마리와 옥수수 5개로 나와 여관 주인 가족이 먹을 식사를 준비하라 했어요. 모든 재료를 다 때려놓고 양념을 해서 나눠 먹었어요. 여관 주인은 세 번째 문제를 냈어요. 황금 주전자와 황금 물병 중 아빠의 유품을 찾으라 했어요. 테스 형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1kg 순금으로 만든 물건은 부피가 같기 때문에 넘치는 물의 양이 같은 주전자가 유품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렇게 아빠의 유품을 찾았어요. 배 위에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바빴어요. 그중 나삐가 있었어요. 나삐는 자신이 공부한 지식과 경험의 지혜가 가장 값어치 있는 보물이라고 했어요. 모두들 놀렸어요. 보이지도 않는 것 같게 무슨 보물이냐 했어요. 그러다 해적들이 배를 습격했어요. 사람들은 가진 걸 다 뺏겼어요. 그렇게 목숨을 건진 사람들은 육지에 도착해서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식과 지혜가 넘치는 나삐는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부와 명예를 얻었어요. 이렇듯 지식과 지혜는 뺏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는 늙은 아버지에게 화려한 옷을 사주었어요. 식사를 할 때면 항상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어요. 그러나 대화가 없었고 식사 때도 항상 아버지 혼자 드시게 했어요. 부자는 어느 날 병에 걸려 죽었어요. 아버지에게 물질적으로 잘했지만 지옥에 갔어요. 옆 마을엔 가난한 남자가 살고 있었어요. 혼자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기에 아버지와 함께 방앗간을 했어요. 항상 아버지에게 미안해했고 아버지 말을 잘 따르면서 대화도 하고 시간도 보냈어요. 식사를 하면 항상 맛있는 건 아버지를 먼저 드시게 했어요. 그러다 전쟁이 나서 군인으로 끌려가게 되어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남자는 천국에 갔어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모셨기 때문이에요. 돈은 우리가 살면서 언제나 필요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죽을 땐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가까운 지인이나 친척들은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를 위해 울어줘요. 하지만 무덤까지만 울어줘요. 그리고 되돌아가서 점점 우리를 잊어가요. 선행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도 오랫동안 우리를 기억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우리를 알리게 돼요. 선행만이 사람들 기억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사신의 축복을 받은 의사가 있었어요. 사신은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약초를 줬어요. 다만 환자의 머리 위에 사신이 있을 땐 쓰지 말라고 했어요. 어기시엔 죽음이라 했어요. 어느 날 의사는 왕을 진료했어요. 그런데 사신은 왕의 머리 위에 있었어요. 의사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나 욕심에 눈이 멀어 침대를 돌려 약초를 먹였어요. 의사는 화난 사신에게 싹싹 빌었어요. 사신은 한 번은 용서해준다고 했어요. 이번엔 공주가 아팠어요. 그런데 또 공주 머리 위에 사신이 서 있었어요. 공주는 너무너무 이뻤어요. 의사는 눈이 돌아서 침대를 돌렸어요. 사신의 이성도 돌아갔어요. 극노한 사신은 의사를 죽음의 동굴로 끌고 갔어요. 잘 나가는 회사에 2명의 경영자가 있었어요. 자식에게 물려줄 때가 돼서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려 하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들은 나삐를 찾아갔어요. 나삐는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영에 참여시키라 했어요. 두 사람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해결해 갔어요. 그러자 문제는 쉽게 해결하게 됐어요. 그 후 회사는 기부도 하고 회사 복지에도 힘쓰게 됐어요. 그러니 회사는 그전보다 더 성장해 갔어요.
어려운 문제라도 좋은 가르침을 가진 누군가가 있다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여기 세상 착한 남자가 있어요. 남들 도와주는 걸 좋아해요.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해요. 남자가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자의 아내는 나쁜 여자였어요. 자기만 알고 욕심만 부렸어요. 부부는 자주 싸웠어요. 남만 신경 쓰고 아내를 생각 안 한다고 했어요. 남자는 나쁜 남자가 됐어요. 여기 착한 여자가 있어요. 남을 항상 존중하고 배려가 일상인 여자예요. 여자도 결혼하게 되었어요. 여자의 남편은 나쁜 남자였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고 남을 속여서 자기 이득을 챙겼어요. 부부는 자주 싸웠어요. 여자가 자꾸 남에게 베풀고 친절하게 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여자의 남편은 세상 착한 남자가 됐어요. 역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에요. 누구나 잘못을 해요. 잘못을 했다면 사과를 해야 해요. 하지만 사과를 감동으로 이어지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감동을 주는 사과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진정성 있는 사과일 거예요. 이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얘기하는 탈무드 이야기가 있어요. 친구에게 잘못을 해서 사과를 했지만 친구가 받아주지 않는다면 다른 10사람에게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그만큼 사과를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사과의 진정성은 이런 노력에 의해 좌우될 거예요. 이쁜 보트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겨울이 되자 보트를 육지로 옮겼어요. 그러다 구멍을 내고 말았어요. 내년 봄에 고치기로 했어요. 겨울 어느 날 벤트공이 일을 달라고 했어요. 남자는 자신의 보트를 칠해달라고 했어요. 이쁘게 새 것이 되었어요. 봄이 되자 아이들이 호수에서 보트를 타고 싶다고 했어요. 남자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런데 잠시 후 남자는 호수로 미친 듯이 뛰었어요. 보트의 구멍을 고치지 않은 게 생각이 났기 때문이에요. 호수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멀쩡했어요. 보트를 살펴보니 구멍이 고쳐 있었어요. 벤트공이 고쳐놓은 거였어요. 이렇게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느 시골에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해 가을은 풍년이 들었어요. 형제는 수확한 곡식을 반으로 나눠 가졌어요. 그날 밤 동생은 생각했어요. 형은 먹여 살릴 가족이 있으니까 미혼인 나보다 더 곡식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어요. 형도 생각했어요. 미혼인 동생이 결혼하려면 곡식이 더 많이 필요할 거라 생각했어요. 형제는 자신의 곡식을 서로에게 옮겨 놓았어요. 다음날 형제는 놀랐어요. 곡식이 그대로였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날도 귀신이 곡갈 노릇이에요. 그러던 며칠 후 유독 어두운 날 또 곡식을 옮기던 형제는 달빛이 뜨자 곡식을 옮기던 서로를 보았어요. 둘은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이렇게 형제의 사랑은 전설이 되어 오래오래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북적북적했어요. 한 상인이 소리를 쳤어요. 지혜롭게 사는 법을 팔아요. 지혜롭게 사는 법을 팔아요. 사람들이 상인 쪽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어떤 물건이냐고 물어봤어요. 상인은 말했어요. 그것은 혀를 잘 써야 한다고 했어요. 좋은 말은 혀에 모터를 달아서 마구마구 써야 하고 나쁜 말은 혀에 수면제를 먹여 재워야 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상인의 말에 실소를 터뜨렸어요. 그런데 구석에 있던 납비가 상인 앞으로 나와 혀의 사용법을 사겠다며 돈을 내고 갔습니다. 납비가 제자에게 맛있고 값진 음식을 사오라고 했어요. 제자는 한 걸음에 달려가 혀가 들어간 가문 설화탕을 사왔어요. 다음날 납비는 다시 제자에게 말했어요. 이번엔 맛없고 허접한 음식을 사오라 했어요. 제자는 다시 나가 음식을 사왔어요. 혀를 볶아낸 도비 순살 볶음을 사왔어요. 그러자 납비는 당황해하며 제자에게 물었어요. 아니 어제도 혀 요리를 사오더니 왜 오늘도 혀 요리를 사온 거냐 했어요. 제자가 말했어요.
혀는 잘 쓰면 그 값어치가 황금 같고 칼보다 강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개똥만 못합니다. 나삐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제자를 위해 쫑파티를 준비했어요. 여러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유독 부드러운 지망설정구이를 잘 먹었어요. 반면에 딱딱한 구화지문과자는 잘 먹지 않았어요. 이를 본 나삐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딱딱한 혀 요리보다 부드러운 혀 요리가 인기 있는 것처럼 남을 이기기 위해 딱딱하게 강하기보다 남을 포용할 수 있는 부드러움이 너희가 갖춰야 할 자세일 것이다. 어느 부부가 싸움 끝에 화난 얼굴로 나삐를 찾아왔어요. 여자는 답답해했어요. 남자는 화가 나 있었어요. 나삐는 여자를 먼저 자신의 방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나삐는 연신 여자의 말에 맞장구를 쳐주었어요. 여자는 답답한 마음이 뻥 뚫려서 나왔어요. 이번에 남자가 라삐 방에 들어가 얘기를 했어요. 나삐는 또 남자 말에 연신 맞장구를 쳐주었어요. 남자는 화가 풀려서 나왔어요. 이렇게 나삐는 부부의 말만 들어주고 맞장구만 쳐주기만 했지만 부부는 서로 화해를 하며 마음을 풀었어요. 서로에게 서운한 일만 들어주고 알아주기만 해도 웬만한 일은 다 풀리기 마련입니다. 왕 앞에 두 여인이 서 있었어요. 두 여인은 서로 자신이 아기의 엄마라 울며 주장했어요. 왕은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여인에게 아기를 팔을 붙잡게 했어요. 아기를 차지하는 여인에게 아기를 건네기로 했어요. 그러자 한 여인은 울면서 끌려가기만 했어요. 왕은 아이가 다칠까봐 울면서 끌려가는 여인이 아기 엄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그 여인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억척스럽게 아기의 팔을 잡아당긴 여인에게는 벌을 내렸습니다. 어느 도시에 물건을 사러 상인이 왔어요. 상인은 며칠 후 물건이 할인된 가격에 나온다고 하자 자신의 돈을 습속에 묻어놓기로 했어요. 그런데 다음날 돈이 없어졌어요. 부근에 벽에 구멍이 뚫린 집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집주인이 훔쳐간 것이었어요. 상인은 꾀를 내어 집주인에게 어제 묻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봤어요. 집주인은 더 많은 돈을 가질 욕심에 어제 묻은 돈에 같이 묻어두라고 했어요. 상인이 돌아가자 집주인은 훔친 돈을 다시 묻어두었어요. 이렇게 상인은 잃어버린 돈을 찾았습니다. 어느 마을에 나무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납비가 있었어요. 납비는 나무를 옮길 당나귀를 샀어요. 그런데 당나귀 목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왔어요. 납비는 자신이 사지 않는 다이아몬드를 상인에게 돌려주려 했어요. 그러나 상인도 다이아몬드가 당나귀 목에 있는지 몰랐다며 돌려받기를 거절했어요. 납비는 난처했어요. 그러자 상인이 제안을 했어요. 이것 또한 신의 축복이니 다이아몬드를 팔아 학교를 세우자고 했어요. 납비는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 납비는 학교를 짓고 학교 교장이 되어 더 열심히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남자는 갓 태어날 때는 모두가 기분을 맞추고 또 받드는 왕이 되어져요. 2살이 되면 어디서든지 뒹굴고 다니는 돼지가 되어져요. 10살이 되면 전진난만하게 뛰어다니는 양이 되어져요. 17살이 되면 늠름한 말이 되어져요.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무거운 짐을 짓고 매일 일하는 당나귀가 되어져요. 중년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가족을 위해 고개를 숙이고 다니며 뭔가 얻어오는 개가 되어져요. 노년이 되면 이제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원숭이가 되어져요. 이것이 남자의 인생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납비와 먼저 상담하기 위해 눈싸움을 했어요. 눈싸움에서 이긴 부자는 어깨뽕이 한껏 올라가서 상담실에 들어갔어요. 1시간쯤 지나자 부자가 기분이 업돼서 나왔어요. 가난한 사람이 상담실에 처벅처벅 들어갔어요. 납비는 10분 만에 상담을 마쳤어요.
그러다 가난한 사람이 나삐에게 왜 자신은 이리 짧게 상담해 주냐며 투덜거렸어요. 나삐는 당황해하며 말했어요. 경제적 빈곤은 문제가 아니다. 생각의 빈곤이 문제다처럼 부자는 마음이 가난한 걸 깨우치는데 1시간이 걸렸지만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다처럼 당신은 경제적으로 가난하지만 마음만은 부유했기 때문에 상담이 빨리 끝난 겁니다. 나삐가 제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굴뚝 청소를 마친 두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는 얼굴이 더럽고 한 아이는 깨끗하면 누가 세수를 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제자는 더러운 아이라고 했어요. 나삐는 깨끗한 아이가 씻을 수도 있을 거라 했어요. 나삐는 다시 같은 질문을 제자에게 했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깨끗한 아이라고 했어요. 나삐는 말했어요. 어떻게 같은 굴뚝 청소를 했는데 누군 깨끗하고 누군 더러울 수 있단 말인가 했어요. 그러자 제자가 말했어요. 스승님은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겁니까? 하며 제자들은 어리둥절했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자리에서 사물을 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라며 같은 일이라도 언제나 보는 관점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두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는 선행무철적이고 다른 친구는 존석청마였어요. 선행무철적이 망치를 빌려 존석청마에게 갔어요. 그런데 존석청마는 망치가 망가질 수 있다면서 망치를 빌려주지 않았어요. 다음날 이번에 존석청마가 선행무철적에게 덕을 빌려 갔어요. 그런데 선행무철적은 존석청마에게 덕을 흔쾌히 빌려주었어요. 그러면서 친구로서 좋은 명언 한마디를 해주었어요. 당신이 베푼 선행은 내리면 사람들에게 잊힐 것이다. 그래도 선행을 베풀어라. 이 말을 들려주었습니다.